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줄을 잇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인적 쇄신 그 대상 인물들을 놓고 오늘 중앙일보는 이른바 한남동 라인을 그 지목을 해서 보도를 했던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보통 한남동 하면은 김건희 여사께서 주로 머무르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뭐 여의도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 이렇게 표현할 때 한남동 라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이전부터 계속 그런 표현을 써왔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한남동 라인이 뭐 10명 안팎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던데 부총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뭐 정확한 숫자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뭐 파악해서 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예, 이런 겁니다. 예, 과거에 그 최서원 씨의 경우에는 무슨 직책이 없이 예, 비선에서 역할을 했다 해서 문제가 된 경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한남동 라인의 경우에는 그건 아니고 다 본인들 다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무슨 뭐 비서관이다 행정관이다 네. 다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죠. 예,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핵심일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그분들이 뭐 정무나 공보 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닌데 네. 그런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 총선 끝나고 이제 대통령실 그 비서실 개편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어느 날 새벽에 약간 느닷없이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 네. 일부 언론에 새벽에 뭐 단독 보도 이렇게 날고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네. 출근하자마자 그 비서실장은 그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인사위원장이 대변인실 알림 공지를 통해서 근거 없는 기사고 사실상 오보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일부 참모들은 그럼 이관섭 실장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였다. 그 얘기가 맞다. 네. 또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인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예. 그런 인사 공보 라인에 있지도 않은 예. 일부 참모들이 아니다. 그럼 비서실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내 얘기가 맞다. 확인해야 될 게 부총장님. 그러니까 네.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걸 부인한 다음에 그 결과는 다른 입장을 언론에 흘리는 행위 이전에 네. 그러면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에도 이들이 개입했느냐 먼저 이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확인 이게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런데 당시에 보면요 이 일이 그 대통령실 기강이 네.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 한 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뭐 내부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나 이런 데서 좀 내부 그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야지 맞는데 그때 오히려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은 그만두고 나갔고 네. 지금 그때 그런 식의 이관섭 비서실장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했던 참모들은 버젓이 그대로 남아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럼 제가 좀 약간 확대 해석인가 싶어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부총장님. 네.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제 그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교체의 배경에도 지금 부총장이 말씀하신 바로 이런 문제가 깔려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전혀 저희들은 모르고요. 예. 그게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렇게 물러날 거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꼭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취임을 하는데 네. 그때 취임하고 일성이 비서들은 정치하지 말라. 예, 맞아요. 그 말 했었죠. 예, 예. 예, 비서 정치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여의도 경력이 풍부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군기 잡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그 이후로도 그런 현상이 줄어들기는커녕 네.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안타깝게도 정진석 비서실장의 비서 정치하지 말라는 군기 잡기는 좀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역으로 뒤집으면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속해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몇 가지 팩트 체크가 돼야 될 것들이 있고 네네. 저희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뭔가 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한 비서관이 누군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요. 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2명의 비서관이었다. A, B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른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할 때, 네. 이른바 여사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본인을 포장하면서 했다라는 게 이제 여러 그 기자분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여사께서 직접 그걸 지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만약에 지시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면서 그런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건이 이미 몇 달 전에 벌어졌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지나간다? 이거는 대통령실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기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역시 중앙일보에 보도된 건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특정 참모의 어떤 행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고 그래요. 공공기관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 고위 관계자가 해당 참모에게 주의를 줬는데 오히려 며칠 뒤에 상부에서 오히려 이 고위 관계자를 질책을 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까지 왔던 뒷배가 없으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뒷배는 결국 김건희 여사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처음 접했습니다만 예.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설이 그런 설이 이제 여의도에는 별의별 이제 풍문 같은 게 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설이 있는데 저도 그 신문에 난 거 보고 이게 뭐가 좀 있으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되나 보다 네. 하는 정도의 느낌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한남동 라인을 용산으로 국한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남동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국회로 입성한 인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이 점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근데 한남동 라인에 있다가 국회로 입성한 그런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이 여러 명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 명 있는데 예. 그분들이 다 한남동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바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남 씨가 이른바 십상시 관련 어떤 그 발언을 해갖고 또 언론 보도를 탔었고 이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게 누구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보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네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김대남 씨가 지목한 그분들은 제가 과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 같이 일했던 분들인데 김대남 씨가 그분들을 이제 여사 라인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제가 접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제가 이 네. 질문을 드린 취지는 부총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지만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는데 그 네. 인적 쇄신의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 인물이 국민의힘 안에 그것도 배지를 달고 있다면 역시 국민의힘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의 지금과 질문이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김대남 씨 얘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지 못한 진술이 좀 있어갖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그냥 단순 의혹이 있다 해서 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제기할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성사가 된 게 맞습니까, 부총장님? 그러니까 성사 예정이고요. 성사 예정. 예.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 표현은? 그러니까 이제 독대를 하기로 이제 얘기는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만 아직 못 정했다. 날짜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보궐선거 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네. 한동훈 대표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제기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부총장님도?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이제 공론화 시킨 것은 네. 대통령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네. 거기서 이 문제를 대통령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리겠다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해법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그러니까 다르게 질문을 바꾸면 네.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까지 건의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너무 나가는 저희가 겁니까? 이제 네. 한동훈 대표가 최근 한 3일 동안 예. 얘기했던 게 이제 활동 자제 문제, 그렇죠. 공개 활동 자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김건희 여사님의 대국민 입장문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미 해법이 다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눈 한남동 라인 인적 쇄신 문제. 인적 쇄신 문제고 세 가지가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정적 질문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른바 친윤 인사들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지금 부총장님이 열거해 주신 그 세 가지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 발언이 사실은 헤아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그 보궐선거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던데. 네. 이 때문인지 한동훈 대표가 선거가 잘못됐을 때 핑계를 대려고 충돌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요지의 그 주장이 지금 친윤계 인사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해석이라는 거는 이제 보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 또 문제의식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네.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가타부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박빙 상태고요. 예. 네, 박빙 상태고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박빙으로 갔는데 막판에 이제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네. 그 운동을 하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 주말에도 한동훈 대표가 7km 정도 네. 주민들과 함께 걸으면서 바닥을 훑는 그런 저인망식 그 선거 유세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금정 유권자분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산 금정은 전통적인 저희 당 우세 지역이었고 그렇죠. 저희 당 정치인들을 거의 예외 없이 뽑아주신 선택해 주신 곳인데 네. 또 실망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정구청장 여기서 무너지면
집권 세력 전체로 또 위기가 퍼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서서히 가지시면서 지금 좀 저희 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부총장이 말씀하셨던 전통적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었는데 지금 박빙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그 배경에 일종의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실망의 이유의 가운데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예, 그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예. 그리고 실망의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이 이야기는 또 이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명태균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총장님 지난 대선 때 그 캠프에도 계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명태균 씨 존재, 그다음에 내지 역할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이번 사건이 나고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 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 윤석열 대선 캠프 물밑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누군가가 그런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는데. 그래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이 명태균 씨다 하는 것을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받게 됐던 좀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작업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거를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그 캠프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 분야의 일들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네. 또 캠프 차원에서 어디에 의뢰를 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네. 근데 저도 잘 모르는 그때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잘 모른다라는 것은 뭔가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 내지 건의가 올라갔는데 그게 뒤집혔다 혹시 이런 차원의 말씀이실까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고요. 예. 좀 비교적 은밀하게 진행돼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 잘 몰랐는데 최근 이제 명태균 씨가 자기가 여러 가지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일부는 상당 부분은 좀 허황된 본인 좀 허장성세인 것 같고요. 예. 일부는 또 약간 저런 거에 약간은 개입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공천 개입 의혹인데 공천 개입 의혹은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나온 정황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힘들고요. 즉 명태균 씨 관련해 갖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저희 당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요. 예.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단계에서 그 당시 책임당원 명부 네. 안심번호 처리된 게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어느 캠프에서 명태균 씨 쪽으로 정식 의뢰를 한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정식 의뢰를 한 게 아니라면은 그건 유출된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출됐다면 정상적인 회계 처리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물밑으로 부탁해놓고 만약에 비용 처리를 안 했다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지난주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사실은 용산의 설명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막히는 거 아닙니까? 용산의 설명까지는 지금 필요가 없는 게 그 문제는 그때 4명의 후보가 남지 않았습니까? 네. 맨 마지막 단계. 예. 그 4명의 후보가 경선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서 그런 것들하고 그 당시에 저희 중앙당 사무처에서 그 4분 캠프에 USB 안심번호 처리된 당원 명부가 담겨 있는 USB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네네. 나눠줬는데 무슨 이제 요런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받고 나눠준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스파이 넘버 같은 거를 좀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범위가 아니라 어디에 잘못 쓰였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갔던 안심 번호가 누구한테 전달돼서 어떻게 여론조사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캠프에서 공식 경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냐 아니면 사선을 통해서 의뢰한 것인지가 밝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의뢰하고 그 비용을 처리했으면 뭐 법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정말로 줄을 이었는데 용산의 대처 해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뭐 두 번 만났다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기억의 한계가 벌써 이제 한 3년 지난 일이고 기억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용산이 뭐 거짓 해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러니까 기억을 잘 더듬고 뭐 기록을 좀 확인해 보고 해서 지금 명태균 씨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거강꾼이고 협작꾼인데 네.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느낌상. 예. 여의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빨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여러 명 거기 연루된 걸로 막 명태균 씨가 하루가 다르게 폭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세간의 최대 관심은 역시 독대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건의하고 요구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확인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참 뭐 나오긴 했으면 다 확인차 질문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해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현 단계로서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없고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기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어떤 정리해서 그러니까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수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뭐 도이치 건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할 사안이 아니라 검찰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검찰 결론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검찰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는요. 네. 이런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번 소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는 한번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